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기. 알베르 카미는 삶을 위로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결국 잘 풀린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정직한 한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지,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이 질문에는 완전한 답이 없다고.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며 공평하게 보상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미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설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삶은 처음으로 가벼워진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잘못된 삶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덜 비난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라는 말 대신 삶이 원래 그렇다는 조용한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카미의 철학은 희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간다. 오늘 이 영상은 삶을 긍정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미화하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냄의 대상이다. 1. 왜 인생은 설명되지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모든 일에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고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인내 끝에는 반드시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카미는 이 기대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애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아무 설명도 주지 않습니다. 카미는 이 상황을 삶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조건이다. 우리는 이해하려 애쓸수록 삶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논리적으로 정리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카미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설명하려는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이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해라는 생각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더 씌운다고 보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삶을 실패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 대신 삶에는 이유 없는 일도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 들어옵니다. 카미는 이 인정이 체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카미의 철학은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과 싸우지 않게 해줍니다. 설명되지 않는 삶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이해가 아니라 수용에서 옵니다. 이 부조리는 잘못이 아니라 조건이다. 알베르 카미가 사용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조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허무나 절망으로 오해되지만 카미가 말한 부조리는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조리란 인간이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간극을 말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세상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앞에서 인간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부조리다. 부조리는 삶의 오류가 아닙니다.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조리를 없애려 합니다. 종교로, 이념으로, 확실한 답으로 이 침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그 방식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답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를 제거하려 들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과 싸우지 않겠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잘못된 문제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래야 하지? 라는 질문 대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카미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패로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은 덜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부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조리는 우리가 현실 위에 서게 만드는 바닥입니다. 3. 의미를 강요할수록 마음은 더 지친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이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이 고통이 언젠가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기대가 때로는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의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요구할수록 삶의 침묵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침묵 앞에서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삶은 의미를 강요받을 때 가장 무거워진다.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이 고통을 견뎠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고통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자고 제안합니다. 아무 의미도 얻지 못해도 그 고통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강요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견딘 만큼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미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발견했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살아냈는지였습니다. 4.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태도. 카미의 철학은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를 말합니다.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가 카미가 말한 반항이었습니다. 이 반항은 분노도 아니고 싸움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카미는 삶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성실함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자기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이라고 보았습니다. 담담함이 주는 자유. 담담함은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담담함이란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덜 실망하고 과장하지 않기에 덜 상처받습니다. 카미는 이 담담함 속에서 사람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는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때문입니다. 6.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성실함이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큰 희망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대신 작은 성실함이 삶을 지탱합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이 보답하지 않아도 성실함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매일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조용히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알베르 카미의 철학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과 함께 서는 법을 알려줍니다. 삶이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고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실했습니다. 카미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